브런칭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공유FC 포럼의 시사를 맡고 있고 브런칭의 사회자를 보고 있는 방수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유FC 브런칭의 사회를 맡고 있는 우정희입니다. 네. 오늘이 다섯 번째죠. 네, 다섯 번째입니다. 네, 저희가 한 회에 두 분씩 대표님들을 모시고 두 번을 했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 3-1이죠. 네, 정확히 다섯 번째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의 브런칭 프로젝트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브랜드로서는 저희 쪽 그 종사자들한테 엄청 유명한 브랜드고 그렇죠. 지금 이 시대 프랜차이즈 산업에 아주 선두주자를. 예, 선두주자인가요? 네. 아니, 떠오를 수 있는 떠오를 수 있는.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고 태양 같으신? 주목을 어. 꽤 받고 있는 국수나무 브랜드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나요? 아니면 먼저 소개? 제가 양력만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인사부터 받고 소개해줄까요?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두서가 없습니다. 예, 이거 하라고 네. 했다가 뺏. 국수나무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해피브릿지의 외식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요. 공식 직함은 CM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민섭입니다. 예, 정민섭 대표님. 예, 저희는 정민섭 대표님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소개 좀 아주 근사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사하게요? 네. 간단하게? 네. 정민서 대표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해미가 식품 대표이사로 계셨고요. 그리고 생면 전문 브랜드 저희가 널리 알고 있죠. 국수나무 점포 500개, 저희의 꿈의 500개고요. 500개를 개설하셨고요. 지금 도쿄 스테이크라는 일본식 레스토랑을 지금 개발 론칭하셨고 음식점과 그 PC방을 함께 하고 있는 하늘나무 하셨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지금 협회 이사님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해피브릿지 외식 사업의 총괄 대표를 맡고 계시고 또 해피브릿지 외식개발센터의 센터장으로 계신답니다. 한 번 더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항상 9시에 와요. 오늘 늦은 게 아니라 여기 준비하고 사무실 가서 뭘 출력도 좀 하고 뭐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일단 부랴부랴 왔습니다. 브런칭 소개를 이번 회차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브런칭이라는 프로젝트는 공유FC 포럼 실무자들이 모여있는 프랜차이즈 실무자들이 모여있는 공유FC 포럼의 하나의 꼭지 프로젝트고요. 토요일 이런 오전 시간에 브런치를 같이 나누면서 프랜차이즈 CEO분들과 브랜드 론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은 수많은 프랜차이즈 영업 직군에 있는 오묘감의 이 브런칭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의 꿈과 희망을 만드는 그런 아주 좋은 프로젝트고요. 공유FC 포럼이 프랜차이즈 종사자들이 중심으로 실무자들이 중심으로 모인 포럼이다 보니까 대표님들과의 접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브런칭이란 프로젝트를 통해서 프랜차이즈 CEO분들과 친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예, 소두가 길었고요. 그러면 저희 정민섭 대표님을 통해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한 번 더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조남왕이랑 직책만 말씀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진짜로 적이 없군요. 예, 이게 요새 트렌드래요. 이 대본이 있으면 이게 더 촌스럽다고 그래가지고 예. 대본이 없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단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젊으신 분들 그리고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랑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되게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저희 회사가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그 이제 세 개의 회사가 합쳐진 회사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창업 연도는 그 세 회사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1997년, 6년도, 7년도 언저리에 창업을 했고요. 처음에 보리식품이라는 회사가 냉면과 양념육을 생산하는 공장이었고요. 서울에 그것을 파는 대리점 형식의 조직이 하나가 또 있었어요. 네네.
이제 그 조직들이 대리점 영업을 해서 식자재 영업을 했었는데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서 한식당들이 다 그때 몰락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아마 2000년대 초반인데 1년인지 2년인지 그때쯤에 활로를 찾기 위해서 이제 화평동 왕냉면이라는 브랜드를 이렇게 벤치마킹이 아니라 이제 저희 대리점을 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 그것을 개인 가게로 하고 계셨는데 네네. 그것을 화평동 왕냉면이라는 이제 프랜차이즈로 이렇게 전환을 네. 시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이제 뭐 천갈이라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런 형태로 해서 시작을 한 게 1브랜드가 그래서 화평동 왕냉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두 회사가 각기 독립돼 있다가 화평동 왕냉면이라는 브랜드를 계기로 해서 1차 통합을 하게 되고요. 네. 저는 해미가 식품이라는 만두 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법인 나오는 얘기죠? 예,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개인 회사였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 화평동 왕냉면이라는 브랜드 회사가 이제 푸드코아라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이 브랜드로 국수나물을 런칭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브랜드가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다고요? 예, 그래서 7호점까지 오픈을 한 상태에서 매출액이 뭐 이제 10만 원도 안 나오는 매장들이 있고 그러니 이제 네. 존속하기가 어려웠고 그 당시에 국수나물을 개발할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세 회사가 사실은 다 이제 친해요. 친구들이었었어요. 원래 친했던 예, 사이들인가요? 그래서 메뉴 개발 국수나물을 시작을 할 때 제가 메뉴 개발 팀장으로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고 그것이 2년이 됐고 제가 이제 유통업이랑 식품 유통을 하게 돼서 제가 그 브랜드를 인수를 하게 됐어요. 해미가 식품에서. 네. 그래서 이름만 내비두고 그게 이제 시점이 2007년도입니다. 네. 가을에 이름만 내비두고 이제 제가 브랜드를 리뉴얼을 시작을 해서 2008년도에 현재 팔리고 있는 국수나무 시즌 2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네. 그것을 제가 이제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네. 2008년도 그때 이제 5월 중순경인데 네.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게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뭐 한 10만 원 팔던 매장이 100만 원 정도로 판매가 되면서 예, 그래서 시작이 됐고요. 네. 이제 2009년도에 한 70, 80개 가량 오픈을 하게 되고요. 장사가 좀 되니까 매출액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해미가 식품을 법인화한 게 해피브릿지입니다. 네. 그래서 해피브릿지라는 법인을 이제 만들게 되고 뭐 어차피 뭐 이렇게 막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푸드코아 조직이랑 이렇게 2차 통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분들을 직원들한테 이렇게 좀 무상으로 나눠주고 그런 네네. 과정들을 거쳐서 통합 해피브릿지라는 회사를 네. 2010년도에 저희가 설립을 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2013년도에 그 통합 해피브릿지라는 조직을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주들의 회사가 아니라 직원들의 회사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됐고요. 저희 회사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여기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조직이 복잡합니다. 이사장님과 이사회가 별도로 있고 또 네. 경영진이 별도로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1기에는 이제 그 조합 이사와 네. 경영진을 겸직을 했고요. 2기로 넘어오면서 조합 이사와 경영진이 겸직이 안 되도록 법이 이렇게 개정이 지금 돼서 표정들이 왜 이렇게 복잡해? 되게 힘들어하세요. 예, 협동조합이 좀 그렇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은 경영 쪽 일만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님 개인의 소개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회사의 역사를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 어차피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주요 역사들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연스럽게 정민섭 대표님의 어떤 사업을 하셨고 어떤 분인지 약간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민섭 대표님의 개인은 아까 그 해미가 식품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첫 사업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느낌상. 아니 제가 네. 그 전에 네. 그 저희가
20대 때 그 지역 그 공동체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20대 때요? 예, 20대 후반에 지역에서 이렇게 그 무연고 분들인데 연고지는 없는데 이제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기 이제 직전의 분들을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쉬게 해드리고 저희가 이제 성당을 다녔기 때문에 카톨릭계 그 성당의 사회사목가랑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네. 무상으로 이렇게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임종을 받으리는 이제 공동체를 운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20대 때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도 가맹을 하고 그 당시에 뭐 엄마 사랑이라는 이유식 전문점이 있었는데 아, 그것도 저희가 가맹을 하고 우유 배달도 했어요, 새벽에. 그래서 우유 배달도 하고 닥치는 대로 다 하셨네요. 뭐 네. 좀 쉬워 보이는 거 그 저희가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해피브릿지의 그 주요 친구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말씀이시죠? 일기의 경영진들이죠. 아, 네. 예, 그래서 그분들 그 사업을 해서 근데 잘 됐으면 좋았는데 네. 젊은 사람들이 그냥 열정만 가지고 하다 보니 예. 사실은 빚을 많이 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돈으로 대략 한 8, 9천 1억 가까이 빚을 졌고 또 동네 그 어른분들이 그 빚을 다 보증을 서주셨어요. 예, 이거- 은행을. 약자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약자가 돼서 도움을 받기 시작한 거네요. 아니 그분들이 보증을 서주셔서 저희가 돈을 빌려서 은행에서 네네. 사업을 한 거죠. 근데 네. 망한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돈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가 이제 네. 94년 이때쯤에 얼추 1억이니까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갚기 위해서는 급여 생활을 해가지고는 뭐 이렇게 갚을 엄두가 안 나서 네. 이제 처음 시작한 게 해미가 식품이라는 만두 공장을 예.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서 좀 분화돼서 나가신 분들이 계셔요. 아. 그래서 해미가 식품이라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시작을 했다라기보다는 빚을 갚고 좋은 회사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좀 이렇게 행복한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회사의 설립 취지였고요. 네. 그래서 물어봐요. 왜 조합으로 전환을 했냐라고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네. 없었던 계기가 있었었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30살 때 제가 31살 때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예. 이 해미가 식품을. 그리고 20대 때는 지역 공동체를 운영을 하면서 사업체를 했기 때문에 직장 다닐 시간이 사실은 그닥 많지 않았었습니다. 지역 공동체는 정확히 법인 형태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법인은 아니었고요. 말 그대로 이제 공동체니까 예. 임의단체 뭐 예, 그런- 임의단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아무튼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그 당시에 모여서 그런 비즈니스를 네. 했었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열정만 가지고는 또 이게 되지 네. 않는 게 사업이다 보니 그 사실은 지금은 그런 단체들을 지원하는 게 정부 지원 사업들도 있고 좀 많이 그렇게 좀 활성화돼 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협동조합의 개념은 있었겠지만 저희 나라에서 뭐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였고 그 지역 공동체 뭐 그런 활동은 더더욱 더할 나위 없이 개념이 별로 잘 안 잡혔을 때 그랬죠.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어찌 됐거나 이제 80년대 이제 학번들이 어찌 됐든 이제 뭐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던 세대였고 그것을 삶의 연장선에서 계속 좀 녹여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네. 노력들이 지역에서도 많이 행해졌었고요. 네. 그런 일환으로 이제 저희가 그런 일들을 했었었죠. 저도 프랜차이즈 회사를 주업으로 하지만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 협동조합을 운영한 지 이제 횟수로 3년 차예요. 근데 이제 그 지역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 지역을 기반으로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게 돼요. 그럼 저희 양천에 이제 협동조합 단체들하고 많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80년대 학번이거나 또 여러 가지 활동 열심히 그 시대 때 그런 활동들 하셨던 분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많이 협동조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가치를 가진 분들이 서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또 공동체를 기반한 비즈니스들을 해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게 더 이제 아마 주목을 받거나 지원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잘 맞춰서 저희가 국수나무를 딱 전략적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예. 워낙 국수나무는 저희 쪽에서 많이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잘 알려져 있고 프랜차이즈업도 협동조합스럽지 않게 되게 잘 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살아오신 이야기를 한 전반부 들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국수나무 중심으로 일단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국수나무의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또 프랜차이즈 종사자들은 이게 좋은 건 아닌데 몇 개, 매출 몇억 뭐 이런 거에 딱 사이즈 딱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경청이 달라져요. 예, 그냥 대략의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수나무가 6월 말 현재로 해서 505개가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국수나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3년 정도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2008년까지는 13년 4, 5점까지 제가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90호점 정도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누적 90호점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이제 폐점률이 제로였고요. 네. 지금은 폐점률이 한 4.5%에서 5% 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네. 한 12년 된 브랜드니까 그닥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비교적 네, 맞습니다. 점포의 건강성들은 담보가 되고 있고요. 예. 2011년도에 저희가 100개를 한번 오픈했는데 2011년도에 오픈한 점포들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그렇게 많이 안 내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한 70개에서 80개 정도를 그냥 꾸준히 오픈을 하고요. 전략적 폐점을 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가 폐점률이 한 해가 한 6% 정도 이렇게 좀 올라갔던 해가 있고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쭉 유지가 잘 되고 지금 있습니다. 브랜드에 이게 사이클이 있을 때 PLC. 예, 그렇죠. 그 지금 성숙기인가요? 뭐 예. 지금도 급성장을 하고 계시나요? 이제 급성장 이제 사실은 브랜드가 급성장하는 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네. 그 성장통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을 조절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정점을 찍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전국의 상권을 기획을 한 것은 특수상권 포함해서 한 720개 정도가 있는데요. 올해가 한 530개에서 540개 가량 나갈 것 같은데 폐점 감안한다라 그러면은 한 3년 뒤면은 600개가 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3년 뒤면 이제 정점 찍는다라고 봐야죠. 기획된 상권이 720개면 다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3년 뒤면 한 650개 정도, 네. 640, 50개 정도 되면 정점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략을 바꾸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 전략에서 유지 전략으로 바꾸기 위한 네. 패러다임 전환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꽉 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점주들은 어떻게 할 거야? 네. 브랜드는 어떻게 유지할 거야? 이것이 닥쳐서 하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유지 전략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이 평균 한 20평 정도 되나요? 초기에 진행했을 때는 표준 모델이 12평이었습니다. 실평수가. 예. 지금은 약간 커져서 네. 한 평균 한 13, 14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매출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주 2회 정도 휴무를 합니다. 요새는 휴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네. 2.5일 정도를 감안을 하고 대략 한 2,500에서 약간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이 되게 높네요. 예, 나쁘지 않은 평수 대비 나쁘지 않은 매출이라고 저희는. 예. 그리고 이제 배달이 좀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잖아요. 예. 배달 비중이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는 제가 초기에 진행했을 때는 배달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 그래서 일부 이제 어찌 됐든 저희가 뭐 100% 성공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매출액이 떨어지는 매장에 한해서 이제 배달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오토바이랑 마케팅 지원을 다 했어요. 무상으로. 예. 오토바이도 사드리고 왜냐하면 저희도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을 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이제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유지 전략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브랜드를 유지를 하기 예.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져야지 되고요. 검토 중입니다. 아까 국수나무가 1기랑 2기로 좀 나눠진다고 했는데 브랜드 관점에서 어떻게 전환이 1기와 2기를 구분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인수하기 전에 예. 해미가 식품으로 들어오기 전을 시즌 1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 다 동의하신 거죠? 그렇죠. 뭐 저희 내부에서는 네네. 이거 내부 개념이니까. 예. 네네. 그 왜 그러냐, 컨셉이 이제 확 바뀌었을 때를 저희가 이제 예. 시즌을 나눠요. 그래서 그 1기 때는 테이크아웃 냉면 국수 전문점이었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화평동 왕냉면이 그 냉면으로 재미를 본 브랜드래 가지고 네. 모든 것이 다 이제 냉면 세팅도 냉면이고 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예. 했고, 그것을 커버로 해서 이제 면을 컵면이라는 것이 그래서 한때 저희가 이슈가 됐었죠. 근데 이제 면만 가지고는, 그리고 이제 컵면이라는 발상 자체가 카테고리가 정식 개념이 아니라 간식 개념으로 많이 들어가는 네.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매출이 안 나와요, 잘. 그리고 면의 특성상 계절성이 되게 강하잖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 여름 잠깐은 그래도 이렇게 좀 어떻게 되는데 그 더운 거 싹 지나면은 되게 어려워지고, 그래서 테이크아웃 냉면 국수 전문점에서 일반 이제 카테고리를 변화를 시켜서 우리 동네 미니 레스토랑으로 좀 바꾼 거죠. 예. 예, 그래서 카테고리가 이제 정식 개념, 일상식 개념으로 예. 이렇게 좀, 그래서 그 변화 시점을 시즌 2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리고 뭐 시즌 3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 이거는 이제 컨셉적으로 디자인을 이제 변형을 할 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브랜드는 일단 고객들은 올드한 브랜드를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리뉴얼 계속 해줘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중요한 건 리뉴얼을 하는 데 있어서 강압적으로 하니까는 가불관계가 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진행을 하고 나서 2007년도, 8년도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2011년도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00개를 해서 최고 잘 나갔었던 시절이에요. 예. 국수나무가.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무상 리뉴얼 프로그램, 무상이 아니라 리뉴얼 지원 프로그램을 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즌 3를 만들어서 이제 동선 및 네. 그다음에 디자인을 바꾸고 리뉴얼 상품을 800만 원짜리를 그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4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어요. 예. 그러니 이제 하실 분들은 그냥 자발적으로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점주님들이 좀 오래된 분들은 이제 400만 원만 내면 점포가 새 것이 되고, 저희가 처음에는 그것도 무상으로 다 해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점포가 리뉴얼을 하고 나서 매출액이 급상승, 이제 또 그러면 또 확 올라가거든요. 예. 리뉴얼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그러니 뭐 인풋 대비 아웃풋이 보이니까 이제 투자를 하시죠. 그래서 예. 상대적으로 국수나무가 낡은 매장이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그 예. 프로그램은 아직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낡은 매장 잘 안 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 뭐 이제 그런 노력들이 좀 예. 있었었죠. 업종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국수 브랜드의 현재 국수나무의 경쟁사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런가요? 그치 뭐 광의로 해석을 하자라 그러면 뭐 네. 동네 이제 정식 일상식을 카테고리로 하는 모든 점포들이 다 경쟁 대상이죠. 근데 이제 메뉴 카테고리로 놓고 보면 이제 겹치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중식도 있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예전에 홍짜장이라 그래서 이제 면류 예. 이제 그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돈가스 전문점들 뭐 이런 분들이 국수 브랜드로는 경쟁 업체가 거의 없는 거죠? 초기에는 이제 뭐 있었나요? 생각나는 있었죠. 거? 뭐 닐리리 만보라든가,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봉채국수라든가, 예. 그다음에 또 저기 몇 개 있었었잖아요. 예, 그런 브랜드들이랑 그분들 이제 대표님들 지금 만나면 이제 서로 그냥 예. 잘 웃으면서 잘 지내죠. 그 지난 시간에 주기하기 대표님이 나오셔서 아, 본죽이 주기하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아직까지 열심히 잘 하고 이명수 있다. 대표님. 예. 근데 경쟁사가 없는 거는 계속 지속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인도 되지 않나요?
지금 뭐 브랜드는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질문을 받아요. 그냥 프랜차이즈는 뭐 본질적으로 뭐 어떤 거냐, 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 듣는데 사실 저는 이제 철학과 가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철학과 가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필요한 게 열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두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해결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예. 저희 조직이 철학과 가치를 그러니까 버리거나 변질되면 저희 브랜드는 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열정이 떨어지면 또한 쉽게 시들 거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자연스럽게 철학 뭐 가치 말씀하셨는데 협동조합으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브랜드로서의 어떤 가치, 상품 가치나 제품 가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있죠. 뭐, 예. 뭐 다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고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을 위해서 회사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밑받침되지 않는 브랜드는 결국은 이제 뭐 상생 공생이 안 되니까 이게 되게 가치적으로는 되게 이게 노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잖아요. 주고 받아야지 서로 이득이 돼야지 이렇게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 어느 일방이 일방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 것 생태계는 금방 뭐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올바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상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생의 핵심에는 고객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만큼 철저하게 고객 입장에서 사고를 하느냐가 예.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수나무 이용해 보신 분 계세요? 맞네요. 감사합니다. 안 돼요? 예. 저는 이용은 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서 제품 그러니까 메뉴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려고 하면요. 그런 가치가 또 메뉴에도 반영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메뉴의 핵심 메뉴 잘 팔리는 메뉴 그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네. 그 국수나무 그러면 이제 다 팔잖아요. 네. 그래서 뭐 돈가스도 이제 면류 이제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하자라 그러면은 이제 국수나무니까 면류가 한 37, 8% 정도 나가고요. 돈가스랑 밥류가 뭐 이제 나눠서 한 30% 정도씩 나가고 사이드 메뉴 나가고 이런 비중을 가집니다. 그래서 크게 치우침이 없는 그거를 가지고 있고요. 좀 뭐 더 듣고 싶은 거는 그러면 국수나무의 핵심 상품이 뭐냐가 예.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거 뭐 제가 이거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국수나무 이렇게 검색 이렇게 블로그 쭉 보시면 그게 다 나와 느껴져요,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게 그 이제 뭐 아무튼 빅데이터가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인데 네. 이렇게 그런 거 보면 비정형 데이터가 예. 나오잖아요. 비정형 데이터는 고객이 무엇을 선호하는지가 네. 보이는 거고. 근데 저도 그거 보니까 이거구나라고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확신을 하는 게 다 다르게 알면 어떡하죠? 국수나무 검색해 보시면 다양해서 좋다라는 말씀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다양성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그 주거 지역에 계시는 저희 타겟 분들은 전문성보다는 다양성을 더 선호하시는 예.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수나무는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어서 좋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네.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맛이었어요. 손으로 만든 것 같은 맛이 난다라는 게 네. 이제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손으로 만든 것 같은 정성스러운 다양한 네. 맛으로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말씀에 좀 동감을 하는데 예. 엄마잖아요. 예. 그런데 가면 분식집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국수나무랑 바로 예. 옆에 붙는데 똑같은 매장의 음식들이 파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엄마들이 봤을 땐 좀 더 고급스러운 데 가는 거죠. 분식집을 안 가고 예. 좀 더 나 여기서 좀 챙겨봐네. 아까 고객의 그 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거기 가서 왠지 대우받고 음식을 먹이는 듯한 느낌? 정성 엄마 이렇게 하니까 떠오르는 피자 브랜드 하나. 알볼로? 이런 거 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피하 예, 사장님 듣고 계시나요? 네.
경쟁업체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요새 쌀국수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예전에 한참 나왔다가 요새 또 다른 스타일의 쌀국수 브랜드들이 한참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직접적인 뭐 매출 영향이나 이런 거는 쌀국수 브랜드에선 영향을 받지 않나요? 그 어찌 됐든 저희 이제 또 그분들이 이제 국수나무 옆에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예. 근데 뭐 이제 들어오실 때는 뭐 모든 브랜드가 마찬가지지만 김밥집이 들어오더라도 매출 타격이 있고요. 네. 뭐 그 정도 선인 것 같아요. 뭐 네. 저희 매출액을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이렇게 잠식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한두 달 있으면 한 달 정도 있으면 다시 회복되는 정도. 네, 알겠습니다. 제품 메뉴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요. 해피브리지라는 데로 조금 넓게 좀 볼게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분 계시나요? 거의 뭐 되게 다양한 사업부, 그다음에 브랜드도 뭐 테스트인 브랜드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지금 해피브리지라는 법인 안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외식이니까 외식 얘기를 좀 하자라 그러면 네. 대한민국에서 한 개 브랜드를 가지고 회사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인구 뭐 한 5천만이 안 되잖아요, 채. 네. 이런 상태에서 한 개 브랜드를 가지고 브랜드의 영속성 및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다브랜드 전략을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다브랜드 전략에 있어서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네. 말이 쉬워서 다브랜드 전략이고 다브랜드를 구현하기 위한 사실은 대단한 투자 및 좀 전략과 투자가 필요한데 사실은 네. 그런 것들이 아직은 저희 역사가 짧잖아요. 프랜차이즈 역사가 뭐 롯데리아를 예. 79년도에 1호점이라고 치더라도 사실은 뭐 40년 조금 예. 이제 그 정도로 보니까 그래서 다브랜드 전략에 대한 디테일한 고민과 투자가 필요해요. 그 다브랜드 전략을 지금 얘기하자라 그러면 한 30분 얘기를 해야 네네.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글로벌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근데 네. 글로벌 전략마저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전략과 투자가 필요한데 사실은 제가 그 며칠 전에 국회 가가지고 한국 프랜차이즈의 뭐 아무튼 글로벌 네.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나 했는데 거기 이제 첫 페이지가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브랜드 한국에서 진출한 브랜드 한 20개 정도 하고 이게 10개씩 치면 200개 정도 지금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이 브랜드들이 다 살아 있을까요? 라 그랬을 때 답할 브랜드가 하나도 없거든요. 예. 내지는 수익을 내는 브랜드가 있을까요? 없거든요, 아직. 파리바게트 정도가 지금 한 200개 나가서 정말 잘 되길 바라고 있는데 수익은 내지 못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은 10년 이상 글로벌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전략과 투자의 전략과 관점과 전략과 투자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그런 거 없이 단기적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브랜드 안착과 관련된 것도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네. 부분이 있고 글로벌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브랜드의 영속성과 지속성과 그다음에 회사의 지속 담보 네. 가능성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되게 아마추어적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네. 합니다. 그래서 해피브릿지는 다브랜드 안착 시스템에 대한 그 개념 설계가 한 3, 4년 전부터 진행이 돼 왔고요. 이제 뭐 그 중에 그냥 진짜 뭐 한 10%, 5% 정도를 얘기를 하자라 그러면 저희가 포트폴리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저희는 다브랜드와 관련돼서는 가령 이제 기획, 발굴 단계의 브랜드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을 하거나 내지는 좋은 브랜드들을 발굴을 하는 작업들이 한 파트에서 포트폴리오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이 한 두세 개, 세네 개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조직 차원에서 그걸 어떤 부서나 어떤 팀이 하는 건가요? 예,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팀이 별도로 예. 있고요. 그리고 2단계라 그래서 이제 구현 단계라 그래서 1, 2호점까지를 런칭한 브랜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획, 발굴 단위의
브랜드가 구현되는 단계가 이제 직영점 한두 개 정도 되는 브랜드가 네. 한두 개 정도 운영이 됩니다. 특정 팀이 그거를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다 다르죠. 이제 아, 기획팀 예. 다르고 구현팀 아, 예. 다르고 이제 그게 다 성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 기획하시는 분들을 가급적이면 구현 단위에 저는 참석을 안 시켜요. 왜냐하면 기획하시는 분들은 자기 게 다 맞아요. 지금 예. 제가 기획자입니다. 저도 기획을 하는 사람인데 국수나무도 이제 제가 기획을 했거든. 저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말대로 안 하면 좀 짜증 나요, 막. 근데 이제 구현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팔아야지 되잖아요. 예. 그 실제로 돈을 남겨야 되니까 막 바꾸고 막 그래야 되는데 기획하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하면은 이제 화나서 이제 내부에서부터 예.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사실은 기획 단위 분들은 잘 구현 단위의 회의에도 아주 극히 지정된 회의 위에는 참석을 안 시키고 구현 단계 가면 오히려 이렇게 필드에 계신 분들한테 정권을 더 주죠. 예, 근데 저는 제 관점에서는 기획 따로 구현 따로 했을 때 오히려 기획자들은 막 벌릴 수 있는 거고 구현은 오히려 기획자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라서 오히려 구현 단계에 있는 분들이 동기부여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운영 들어요. 시스템의 이제 문제인데 그런 네. 문제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네. 이제 저의 개념이 그래서 네. 그런 브랜드들을 한 개, 두 개 그리고 요 단계에서 아니다고 싶으면 접습니다. 네. 접고요. 그래서 접은 브랜드들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는 접은 브랜드들은 없는 거죠, 현재? 죄송한데 제가 홈페이지를 아, 예. 들어가는 지가 좀 네. 그래서 예, 꽤 몇 개 진짜 브랜드가 좀 죄송합니다. 있더라고요. 예. 지금 도쿄 그러니까 하늘자미는 이제 저희가 접었고요. 네. 그다음에 고해성사신가요? 네, 파이브라는 브랜드도 4, 5점까지 갔다가 접었습니다. 그래서 아, 고 1, 2호점까지가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인큐베이팅 단계라 그러고요. 네. 심화 인큐베이팅 단계가 3단계예요. 여기는 이제 5호점까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 4단계로 넘어가는데 직영 5호점 말씀이신 거죠? 이제 가맹일 이어도? 수도 있어요. 아, 예, 예. 예. 물론 직영은 한두 개 정도는 꼭 하고요. 예. 가맹일 수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심화 인큐베이팅 단계가 끝나면 4단계. 예. 예, 4단계로 가서 유통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제는 그래서 확장할 유통 수 있는. 브랜드는 네. 유통 브랜드 단계에서부터 팀을 꾸려줘요, 저희가. 사업 부문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네. 이제 사업부는 아니고 이제 그 단계가 넘어가면 5단계가 이제 사업부로 넘어가는데 네. 팀으로 되면서 팀 편제를 해주고 이제 인적 물적 자원들을 집중 투여하는 시기가 그 시기죠. 현재 도쿄 스테이크가 그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30호점까지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사업부로 해서 본부 단위를 준비를 시켜주죠. 예. 그래서 그 각각의 단계에서 시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렇게 접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관련된 부분이니까 다브랜드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많은 이제 고민과 시스템과 투자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인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젊으신 이렇게 근데 열정이 자꾸 젊으시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젊지 않은 여기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와서 들을 분들은 젊으신 분들 많은데 예 아무튼 예 젊으신 분들 예 저희가 원래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녹음해서 팟캐스트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참관이 없어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참관이 없으면은 여기 아무도 없는데 보고 하시면 또 분위기가 안 살기 네. 때문에 저희가 그 선발되신 분들만 딱 반응 리액션 좋은 분들만 댓글로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경쟁률 없이. 네, 알겠습니다. 그 도쿄 스테이크가 이제 국수나무가 주포구 맞나요? 주포겠죠? 현재 예. 주포죠. 예, 그리고 도쿄 스테이크가 이제 좀 이제 키워나갈 브랜드 맞죠? 그렇죠. 이제 저희가 네. 1브랜드가 화평동 왕냉면이었고요. 네. 회사 차원에서 2브랜드가 이제 국수나무였고요. 3브랜드로 도쿄 스테이크를 네. 밀고 있죠. 도쿄 스테이크의 장점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점주님들이 도쿄 스테이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좀 내려주세요. 그 국수나무가 네.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제의 맛을 느끼는 맛있는 맛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주거 지역 상권이잖아요. 도쿄 스테이크는 별식 상권에서 다양한
수제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수제. 네. 별식 상권에서의 국수나무라고 저희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표현을 예. 합니다. 근데 그 별식 상권은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 트렌드가 되게 빨리 바뀌잖아요. 네. 별식의 특성상 특별한 날 먹는 건데 특별한 날 매일 똑같은 거를 먹을 수 없으니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별식 카테고리는 길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뭐 길어야지 2, 3년. 뭐 보시면 알 거예요. 별식에서 좀 떴다 하면 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별식 그 컨셉을 런칭을 하면서 최소한 10년 갈 수 있는 별식 브랜드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이기는 하지만 이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반해서 이렇게 주거지역, 일상식, 정식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은 큰 실수 안 하고 이제 성심성의껏 그리고 점주가 돈을 남길 수 있는 구조만 만들어 준다라 그러면 10년, 15년 갈 수 개연성들이 되게 높아요. 네. 마치도 간장이나 뭐 고추장이나 이런 네. 장류들은 되게 오래 가잖아요. 그것처럼 일상식 정식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렇게 진짜로 오너 리스크라 이제 리스크가 내부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외부 리스크도 있고 내부 리스크도 있는데 이 내부 오너 리스크 내부의 가장 큰 리스크는 사실은 오너 리스크잖아요. 오너가 뭐 경영적 판단을 잘 해주시면 사실 오래갈 개연성이 되게 많은데 이제 별식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컨셉들은 사실은 담당자들이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현재 도쿄 스테이크는 예 그래서 아무튼 네. 부단하게 벤치마킹하라고 제가 계속 주문을 해요. 네. 그러면 국수나무의 직원 교육은 어떻게 또 하고 계시는지 또 직원들에게 어떻게 이제 이분이 직원 교육에 집착하시는 분이세요.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서 항상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네. 예. 직원 교육에 나가서 어떻게 점주님들하고 또 그런 것도 이제 슈퍼바이저님들이 가장 많이 팟캐스트를 들으시거든요. 가장 직원 교육에서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시고 점주님한테는 어떻게 교육을 했으면 하시고 그런 것들로 했으니까 500개가 지금 늘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은 크게 뭐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가 점주 교육이고요. 예. 저희 브랜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점주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2번 전국 매장을 상대로 해서 점주 교육을 하고요. 참석률이 한 97, 8% 정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섬 지역 빼고는 이렇게 다 거의 참석을 하니까 참석률이 집체 되게 교육인가요? 그렇죠. 예. 어. 참석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이제 소통 처음에는 그거 하면서 욕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정책이나 이런 거 설명하면 입장 차이들이 있으니까 뭐 쌍소리도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막 아직도 긴장해요. 저희가 점주 교육할 때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착이 되면서 순기능으로 작용을 하면서 점주님들이 이제 브랜드를 위한 제언이나 공헌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받아서 소통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급자들에 대한 교육들이 있습니다. 근데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사실은 그 인재죠. 그 직원들을 어떻게 이제 교육시키느냐가 사실은 그 핵심이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경영적인 그 이제 명제에 있어서 다 똑같은 거잖아요. 사람 이제 스스로 일하게 하는 게 경영의 명제잖아요. 시켜서 네.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해야지만이 많은 걸 볼 수 있잖아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시키는 일만 하면 사실은 발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 일하게 할 것이냐가 사실은 명제인데 스스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욕구관리서부터 해서 뭐 대단히 많은 그런 기법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특별하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외부 활동을 많이 하라고 이렇게 좀 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갇혀 있으면 이렇게 발전이 잘 네.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감동이 됐던 프랜차이즈 포럼이 됐던 내지는 각종 네. 교육이나 그래서 네트워킹을 좀 하고 정보를 듣고 그래서 교육을 좀 많이 보내는 편이고요. 네트워킹과 관련된 활동들을 좀
이렇게 저희 직원들도 아마 이 공유 FC에 이렇게 좀 네네. 활동하는 친구가 있는 예, 걸로 알고 도쿄스테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 도쿄스테이크 몇 팀들이 분 오세요. 이렇게 예. 알고 있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좀 네, 근데 많이는 안 오세요. 거기서 성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점주님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저희 본사 직원들에 대한 회사 교육 이런 것들은 프랜차이즈들이 좀 집중을 하는 편인데 가맹점의 직원 교육은 점주님의 어떤 권한이나 일임이 되는데 본사 차원에서 가맹점들에 있는 직원들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그 가맹점의 초기에는 이제 저희가 나름은 이제 교육 시스템이 괜찮은데 이후에 재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 점포를 제외하고는 아직 실행하고 있지 네. 못합니다. 문제 어찌됐든 클레임 저희 CS 팀의 클레임 서비스 클레임이 3번 접수가 되면 의무적으로 네. 이제 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으나 그런 점포들 이외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좀 재교육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피자 알볼로 같은 경우는 점주님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고른다는. 네. 예. 지금 옛날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국수나무 가맹을 하고 싶은 점주님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초기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스크린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 고객을 되게 안타깝잖아요. 그 점주님들이 그거는 사실은 명제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부 측하고 간담회를 할 때 사실 많은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뭐 어떤 저희가 경제 성장이 아주 급속도로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IMF와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사실은 많이 떠밀려 나와서 네. 양적으로 프랜차이즈가 성장하는 계기가 됐지만 아직 질적으로는 좀 모자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탓으로만 돌리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이분들은 진행을 하는 건데 뭐든지 그렇잖아요. 잘하시는 분이 있고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네. 그거 이제 걸러내야 되잖아요. 스크린을 쳐야지 되는데 스크린을 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상담 예. 몇 번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도 뭐 MBTI도 하고 상담도 하고 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는 하지만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을 이제 저희 회사 측에서 이렇게 좀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제 교수님들과 상의도 하고 심리학자, 수학자 이렇게 모여서 뭐 왜 그런 MBTI 이렇게 조사나 이런 방식들을 하면 일정 정도는 이렇게 좀 걸러질 것 같아서 네. 준비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임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가령 MBTI가 있으면은 뭐 EDFG 뭐 나오면은 그런 성향의 분들과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이렇게 좀 경영을 잘 못하시더라. 이런 임상들이 저희가 어찌됐든 점포가 다른 브랜드까지 치면 한 600개 되고 그런 브랜드들을 4-5개만 모이면 뭐 한 1,500개 정도는 되니까 그런 임상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맞지 않아요? 예, 녹록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런 거는 좀 정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예.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조사를 해서 그러면 사실은 좀 약간은 더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프랜차이즈 제대로 하려 그러면 뭐 사실은 광고하기는 뭐 3-4천만 원이면 된다라 그러지만 최소 1억 이상은 있어야지 되고 좀 더 제대로 하려 그러면 1억 5천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네. 서민들이 1억 5천이더라 그러면 이거 굉장한 돈이잖아요. 이게 전 재산인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의 인생이고 그분만의 인생이 아니라 누나 인생, 엄마 인생 이렇게 빌리니까 네. 이게 아주 패밀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패하면 많은 분들이 불행해지시잖아요. 힘들어지시고. 그래서 이 되게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제 뭐 계속 하고는 있으나 그것이 이제 뭐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숙제다라고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파생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참 많아 보여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국수나무 정민섭 대표님과의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집니다. 질문이 많아져 부득이하게 1부와 2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2부는 7월 19일 수요일 오전에 업로드됩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